그렇죠. 그땐 이 양배추김치가 구세주 같은 음식이었죠. 그 기억 때문에 한국에 온 이후에도 양배추김치를 드신대요. 여기다가 좀 쑥을 넣어야 되는데 쑥을 놔요? 쑥을 깔으면은 깔아요? 오, 쑥을 깔아요? 이렇게 깔으면은 네. 고기가 이 철판에 바로 안 들어붙고 쑥 향이 이 고기에 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해보시면은 오, 희한한 방법이네. 이야, 이게 뭐야. 이건 또 처음 보는데. 쑥향, 훈제, 야, 이것도 신기한 방법이네요. 도대체 이게 익을까 싶기도 한데 익네요. 예, 그것도 아주 잘 익습니다. 타지도 않고 향도 배고, 이거 따라 해봐야겠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광부를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월남에서 제대하고 이제 뭐 막막하죠. 뭐 없죠. 그러던 차에 독일 이제 광고 이해가- 있다고 하니까 야 가자. 그러니까 순간적인 충동을 가지고 그때 이제 마땅한 직업이 없었고 예. 월남에서 돌아왔었고 예. 마땅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딱 그렇죠. 그걸 눈을 마주친 예, 거예요. 예. 그때 그러면은 이제 독일 가셔서 이제 낯선 타국이잖아요. 예. 뭐 말도 당연히 안 통하고 예. 음식도 다르고 예. 문화도 다르고 예. 그러한 환경이 버틸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말도 못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지상에 이렇게 있으면은 610m, 703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그걸 타고 2km, 3km로 가야 돼요. 그쪽에서는 독일 광부들의 인사가 글릭 아우프예요. 지상에서 만나답니다. 인사가 그예요. 상상을 못 하죠. 그런데 땅 속을 아무리 들어가봐야 만장굴 뭐 이런 관광지 이런 데만 가봤지. 근데 독일에서 광주 생활 안 하면 한국으로 출국해야 돼요. 출국하면은 비행기 싹 왕복 자기가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지 못해서 그 생활이지.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서 가족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막장에서 살아 돌아오는 게 하루의 목표였습니다. 그 막장 끝에서도 굳은 일을 도맡았던 자연인. 그의 성실함은 눈에 띌 정도였고 또 독일 생활은 그렇게 쭉 이어졌죠.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 서점을 했고 식품점을 아시아 식품점을 했고 그 다음에 식당을 했고 이삿짐 센터도 했고 심지어는 겨울에는 그 눈 치는 거 저는 이거 어떤 게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없이 뭐든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매주에 새 기술 새 상품이라는 그 디벨트라고 해서 주간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기사를 보니까 저 방향 센서가 나오는 거예요. 월남에 저 독일에서 전기공을 한 3년 하니까 전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있지만 다 흐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지멘스 엔지니어 알바 하나 하고 필립스 엔지니어 알바를 해서 그 자료 이래 하니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먹고 사느라 온갖 경험을 해본 끝에 그는 결국 발명가로서의 자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작 감지 센서를 개발해서 독일 현지 언론에 아주 대서특필됐었죠.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된 자연인. 그런 그가 한국에서 찾은 연구 과제, 바로 식초였던 겁니다. 여기서 한 30m 가면은 엉겅퀴가 많이 뭐 약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꽃이 아주. 여기 저 빨간 게. 네, 이 빨간 게 꽃이 예. 엉겅퀴라고 이거죠? 예, 야, 이 엉겅퀴 진짜 크네요. 예, 뿌리까지 캐는 거예요? 예. 그 위에 그러니까, 것도 다 쓰시는 건다 이거죠? 예. 네, 엉겅퀴는 간 건강과 독소 배출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엉겅퀴가 실험 재료입니다. 신모토. 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예. 야, 근데 엉겅퀴가 이렇게까지 자라는구나. 근데 꽃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예. 이게 지금 조금 철이 지났는데 예.
이게 한 2주 전에는 빨갛고 빨개요? 이게 색깔이 와, 근데- 빨갛고 아주 이게 아, 약간 그 선분홍빛으로 예, 시뻘건 거. 예. 이거는 저 엉겅퀴는 따로 심은 건 아니고 이게 자생하는 자연에서 나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자연산. 예, 자연산. 특별히 심고 가꾸지 않아도 실험 재료가 뭐 가득합니다. 그 덕에 아낌없이 연구하고 또 공부할 수 있죠. 굉장히 큰 꽃다발 같죠? 꽃다발은 꽃다발이죠. 이거를 씻어야겠죠? 여기서 초벌로 일단 흙을 좀 하고 떨구고 거기서 솔로 예, 이렇게 뭐 깨끗하게 잘게 잘라요. 예. 그래 여기에 들어가기 좋게. 그 식초에다가 이거를 넣으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당금주가 아니라 당금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이게 완전히 이 식초에 잠겨야 돼요. 안 잠그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곰팡이가 쓴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딱 이렇게 눌러가지고 네, 눌러가지고 됐네. 그러면은 이제 색깔이 나오고 향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딱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있어야 이게 효과가 나타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 가면 3년 정도 네, 그러니까. 숙성을 하면 자, 3년 후에 그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렇게 또 하나의 설렘이 채워집니다. 부지런한 자연인. 이번에 또 뭐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가운데다 숯불 피우셨어요? 예, 빵이네요? 예. 우리가 좀 토스트 해가지고 토스트요? 예, 빵 이렇게 해가지고 네. 산에 가서 먹으려고요. 아 산에가 예, 지금 도시락 싸시는 거예요? 예. 확실히 그 독일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많이 서구화 되셨네요 입맛이.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는 일상으로 그렇죠. 이렇게 밥에서 먹고 그러면 모르는데 오. 그쪽은 주식이에요. 이거 저쪽은 간식이 아니라. 산골에서는 활동량이 많아서 먹는 양도 늦었대요. 뭐 이 정도는 뭐 간식이죠. 예. 예, 상추를 넣으면 싱싱한 산채. 여기 상추를 넣을 수도 있고 이제 도마도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독일 사람들은 꼭 이렇게 넣어서 먹습니다. 산에 한번 좀 떠나볼까요? 예. 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겠죠. 그래서 자연이는 운동 삼아 늘 산에 오른다고 합니다. 여기는 산행하기 참 좋네요. 여기 공기 맑고요. 네. 자연 그대로잖아요, 여기는. 네. 자연 그대로. 꽃창은. 꽃향기가 어쩜 이렇게 좋죠? 이게 몽꽃나무인데 이렇게 꽃향기가 이렇게 좋냐? 이거 진짜 향기가 너무 좋은데요? 코 속에. 향기가 꽃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어디? 이거. 이걸 사진 하나 찍어놔야겠다. 이게 무슨 꽃인지. 참 이런 게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새롭고 반가운 것들, 그 변화를 발견하는 것도 아주 소소한 재미죠. 야, 이것도 잔뜩 떨어졌네. 예, 우리가 그 재래종 오디. 네. 아이고 달아. 그래도 달콤하잖아요. 아이고 달아. 예. 아이고 달아. 예. 어떻게 이렇게 달아? 아이고. 바람은 막 시원하게 불고 이 오디는 달고. 그래서 물 하나 들고 하나 넣고 빵 하나 싸가지고 그런 데를 또 하면 또 하루 보내잖아요. 그리고 여기 왔다 가면 첫째 잠 잘 자고. 이제 어디로 갈까요? 네? 어디로 갈까요 이제? 저 정상 쪽으로 가실래요? 가시죠. 네. 산에 오르다 보면은 자동으로 발길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계속 찾게 되는
아주 마법의 공간이라는데요. 여기 올라오시면은 아까 밑에서 본 거하고는 또 달라요. 좀 더 높으니까. 와, 경치가 경치 좋죠. 이걸 경치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근데 우선 바람이 시원하잖아요. 너무 놀라운데요? 이야, 처음 보는 사람에겐 경이롭고 늘 보는 사람에겐 질리지 않는 풍경. 이곳이 자연인의 발길을 자꾸만 잡아 이끄는 곳입니다. 이야, 진짜 시원하다. 시원하죠. 예. 와. 그러니까 선풍기 바람하고 다르죠. 아, 그럼요. 이게 자연의 바람. 뭐 에어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예. 정말 근데 예. 굉장히 넓네요. 이 좌우로 굉장히 넓게 예. 보이니까 이게 진짜 약간 그런데- 실감이 야, 이게 뭐지 싶네요. 야. 그러니까 여기 네. 저 밤에 뭐 김밥 하나 싸고 물 한 병 가지고 그러고 돗자리 깔고 네. 여기서 밤 하늘을 보면은 멋지겠다. 세상과 멀어질수록 시야는 넓어지고 고민은 아득해지죠. 그게 이곳의 매력이죠. 내가 도시락 싸왔는데. 그렇죠. 예. 아, 그럼요. 여기서 네, 싸왔는데. 먹어야 맛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자, 이거 이제 드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예. 먹겠습니다. 네. 아, 좋다. 여기 와서 이렇게 먹으니까 참 재밌네요. 야, 이 맛에 자연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버지도 그런 의미로 여기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있으면 저 시장이 많잖아요. 맛있잖아요. 네, 여기 올라왔으니까. 좀 그리고 맛있어요. 야, 저녁에 잠 잘 자고. 잠 잘 자는 거 진짜 중요하죠. 그러지 않으면은 잠을 깨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크게 가고 싶지 안 해도 아, 내가 좀 걷지 않았다 해가지고 제가 또 올라옵니다. 이곳에서 온갖 고민을 털어냈던 건 사실 자연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공간이었죠. 사실 아버님이 제가 군산 출신인데 저를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아, 서울로 유학하셨어요? 서울. 그러니까 농사져 가지고 그거 해서 돈 줘서 보냈는데 서울에 가보니까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딴 데다 쓴 거라.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라고 한 사람이 아, 사기를 친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딱 잘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얘기를 했어야 돼. 내가 사실 이렇다.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하고 그 사람 사는 방에 끼어가지고 그 사기친 사람. 끼어가지고 거기 살으니까 항시 부모님한테는 미안하고 내가 공부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시골의 그 부모님한테는 내가 서울에서 잘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돈 보내지 마시오 하고 절에 가서 내가 생활을 한 2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절에 있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야 공부를 못하고 그 길을 네가 택했다면은 나 그래 내가 여기 땅에 이게 있으니까 여기다 절을 내가 지어주마. 그래서 여기에서 군대 가기 전까지 한 3년 살았습니다. 아들의 상처를 알아보고 그 곁을 지켜준 아버지. 자연이는 학교도 절도 아닌 이 산골에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죠. 그 무엇보다 단단했던 아버지의 믿음.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독일 생활을 아마 한 6년, 5년 정도 할 적에 내가 한국에 왔어요. 왔더니 가족들이 아버님 돌아가셨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혼자 돌아가셨다. 아유. 내가 형제들한테 왜 연락을 안 했냐?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연락을 해도 그쪽에서 비행기 타고 뭐 오고 어찌고 하면은 그때는 장례식 끝나고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안 했다. 아 연락 안 했다. 그러니까 저도 또 이해가 가죠. 서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많이 배려를 한 거네요, 그죠? 아 그렇지. 형제들은 배려를 했다고 그러고 내가 한에 맞히는 게 나는 아버님이
여기 돌아가신 지 며칠이 지난 뒤에 그것도 밑에 마을 사람이 물 먹으러 여기 들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남매 아들이 6이나 되는데 누구도 아버지 임종 오는 걸 못 보고 그것도 딴 사람이 봤다. 그래서 제가 그게 한이 돼가지고 형제들 우리 가족들 모여놓고 이 땅을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땅을 일구겠다. 아버님이 뜻을 모든 것을 나라도 이걸 이루겠다. 그게 제 심정입니다. 그럼 뭐 여기서 이제 평생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이곳에 앉아 먼 타국의 아들을 그리워했을 아버지.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자리에 앉은 그는 오늘도 열심히 살겠다 다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보답일 테니까요. 이 쑥은 몇 톤도 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쉽다고 하는 게 그러잖아요. 이 자연이 있고 이런 걸 응용을 하면 되는데 도시로만 가려고 그러고. 근데 이 억센 쑥을 또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비어가지고 그 삼겹살 해 먹을 적에 좀 하려고. 아 그래요? 근데 이걸 그냥 먹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분명 뭔 계획이 있으시겠죠? 엄마. 자, 높이 조절이 가능한 불판입니다. 요것도 직접 만드셨대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예. 저 아버지. 예. 이거 이제 이렇게나 많이 먼 먹고. 길에 오셨는데 자, 오늘 저녁은 고기 파티. 먼저 김치찌개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김치를. 예. 이거 양배추네요? 예. 오. 저는 배추가 없고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김치. 예.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야, 국물 색깔이며 풍기는 냄새는 뭐 요게 뭐 영락없이 김치인데 양배추로 이게 되네요. 제가 70년대 갈 적에도 배추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양배추는 독일에서는 그렇죠. 하니까 흔한. 그 갖고 그거 독일에서 양배추 절이는 거를 사우클라우트 하는데 거기에다가 마늘 넣고 고춧가루만 치면 딱 김치입니다. 아. 우리는 그렇게 먹었어요. 같은 광부라도 젊은 사람들은 빨리 거기에 적응을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적응 못 하잖아요. 꼭 김치하고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땐 이 양배추 김치가 구세주 같은 음식이었죠. 그 기억 때문에 한국에 온 이후에도 양배추 김치를 드신대요. 여기다가 좀 쑥을 넣어야 되는데 쑥을 놔요? 쑥을 깔으면은 깔아요? 오, 쑥을 깔아요? 이렇게 깔으면은 네. 고기가 이 철판에 바로 안 들어붙고 쑥 향이 이 고기에 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해보시면은 오, 희한한 방법이네. 이야, 이게 뭐야. 이건 또 처음 보는데. 쑥향, 훈제, 야, 이것도 신기한 방법이네요. 도대체 이게 익을까 싶기도 한데 익네요. 예, 그것도 아주 잘 익습니다. 타지도 않고 향도 배고, 요 따라 해봐야겠다. 야, 이거 뭐, 와, 쑥향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자, 이제 양배추 김치찌개도 이렇게 맛있게 끓었고요. 아, 좋습니다. 든든한 저녁상이 완성됐어요. 야, 양배추 김치찌개. 예, 이거 약간 지금 상태로 양배추 김치국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네. 예. 뭐 삼겹살이야 뭐 누구나 아는 그 맛이 아닌가 싶은데. 야, 이 쑥향이 진짜 최고네요, 최고. 야, 쑥향이 예술이다. 양배추 김치국. 어때요? 국물 맛이 제 입에는 딱 맞은데. 그러세요? 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유. 이거 완전 김치인데요? 예. 김치랑 똑같은데요? 예. 김치국이는.
식감도 좋고. 한국 김치랑 국물 맛이 비슷하죠. 오히려 김치보다 식감은 더 좋네요. 그래요? 네, 아삭아삭한 게. 근데 저 설마 빵 삼겹살에 빵 먹는 거예요? 밥 대신 빵을 드시는 거예요. 네, 빵이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고기만 먹을 때는 뭐잖아요. 그러니까 빵 한 쪽 먹으면 빵 쪽이랑 고기랑. 독일에서의 치열했던 삶과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고군분투했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밥상.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만 했을 그 조합이 이젠 서로를 물들여갑니다.